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또 김영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3실장이 모두 출동을 해서 국정 성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라는 취지로 사실 그 부동산이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처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저희가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대통령실 3실장이 마이크를 잡고요.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자리.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 먼저 자신한다고 봐야 할지, 또 이 정도 6개월의 공과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정호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직접 들어보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일단 그렇게 유례가 없는 일인데, 예. 대통령실의 새 실장이 나와서 지금 6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자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60%대고, 예. 또 집권 여당이 한 40%대, 그리고 야당이 아직까지 20%대에서 이제 탄력을 못 얻고 있는 상황에서, 예. 나름대로 뭐 안보라든지 경제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저런 설명회를 지금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책적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에 부동산 11호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이 네네. 과연 동감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 부동산만 얘기했지만,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 여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민생 경제가 과연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 정부는 그러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는지, 예.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성과도 있었죠. 어떤 분들은 핵잠 추진 요것도 성과를 뽑는데, 여 행정관께서는 좀 성과라고 그러면 뭐를 짚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정부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의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핵 추진 잠수함 으로 확인되는 굳건한 한미동맹, 이것 역시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경제 분야 또 자본시장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코스피 4천 정도 이렇게 이제 상회하면서 이 자본시장에서도 약간 그동안의 정부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호김 의원님 부동산 이야기 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6개월간의 성과를 강조를 했지만, 그제 이재명 대통령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이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인 비판과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서울 집값 폭등시켜놓고 대책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뻔뻔한 무능 고백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대책 없다, 이 발언, 사실상 백기를 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서울 집중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대통령의 발언,
또 해석, 그다음에 6개월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거는 이제 이 대통령이 책임 회피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잘 됐으면 우리 대책이 성공했다라고 하셨겠죠. 예. 근데 잘 안 됐으니까 이게 대책 없는 건 있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기적으로 예.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수십 년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 균형 발전 간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주택 소유가 몰려드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던 그 역사적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이상적인 어떤 수준을 갖다 놓고 이때 되면 될 거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시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대책이 없으면 시장이 그냥 맡겨둘 일이지 왜 대출 규제하고 해서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았나요? 그것도 요건 저희가 주택법에 있는 요건을 어긋나서까지 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 9월 통계까지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빼는 일부러 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요걸 넣으셨냐 이 말이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국정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하시려면 국정 과제를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국민께 약속했던 국정 과제를 나열하면서 현재 A, B, C, D 국정과제 이건 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여기까지가 성과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장관들이 나와서 이건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 개별적인 어떤 적시 없이 그냥 이 정도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글쎄 맞는가요?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보여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공약도 이런 공약은 이 정도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저는 이런 건 있죠. 민주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성과를 얻었죠. 정파적으로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그 뭐 사법부 무력화시켰죠. 검찰 무력화시켰죠. 야당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독주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는 부분에서는 대단한 성과가 있었어요. 따라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막을 수 없도록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민생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의식주가 나아졌나요? 저는 물가 올라갔죠. 주택 구입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외교 이 부분 물론 아까 잠수함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만은 성과 있다고 보기엔 아직 애덜프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0억 달러씩이나 또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성과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성과로 보기는 어렵고 민생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좀 강하게 좀 비판해 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례적으로 성과를 발표한 이 모양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성과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모양새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이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상당히 회자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의 뭐랄까요 각부 부처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행위보다 자신의 그러니까 비서진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용어가 바로 청와대 정부라는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6개월 성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참모들이 나서기보다는 각 부처를 관할하는 장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6개월간의 지금 이 정부의 성과는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실용이라는 부분을 내세웠던 외교 부분은요 정말 빛을 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앞서 뭐 우리가 200억 달러를 미국에 준다고 하지만 우리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걸 줍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관세 폭탄 때문에 예. 모든 세계가 전전긍긍하는 끝에 그나마 우리가 우리 쪽에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한 결과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과는 네.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물꼬까지 틀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지금 뭐 3천을 넘어선 것들 뭐 그런 부분들도 평가할 대목인데 다만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부분에 먼저 통합보다는 정의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또 하나 이 제2의 적폐청산처럼 장기화될 경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국내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부분도 차 교수님이 보시기에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올해 송파구의 아파트가 19%나 오르고요. 9개 자치구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10% 이상 급등하는 등 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요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민생,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민생 부분도 있고 부동산 부분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불안한 이거 지방선거라든 미심에는 글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여행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서 이제 좀 개인적인 좀 소신인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약간 제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27 대책 같은 경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9.7도 마찬가지고 10시로도 제가 똑같이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좀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건 되게 반가웠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반가웠다는.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기조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앞으로 약간은 좀 호버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부가 짜장면 값도 그동안 못 잡았는데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세장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 큰 흐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조금 접근하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쓴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상황을 바꿀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